투표하는 거는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하는데 국내에서야 더 많이 해주셔야겠죠. 투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모두 많이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세계 115개 나라에서 열린 재외국민 선거가 6일간의 일정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수많은 재외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텍사스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무산됐던 미국 텍사스. 8년 만에 총선이 진행되면서 한인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동네에서 그냥 걸어가서 가까운 거리에 투표를 해서 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막상 첫 재외 투표를 해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 한 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국외에서 더 크게 느껴져서 재외 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은 먼 이동거리도 뛰어넘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마련된 재외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자동차로 꼬박 6시간 정도를 달려온 부부 유권자도 등장했습니다. 오기를 정말 잘했다. 꼭 해야 되는 주권인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편하죠. 또 이제 한 5시간 차를 몰고 가야 되지만 그래도 뭐 주권을 잘 행사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죠.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럼요.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주려고 나섰다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외선거 투표 과정을 함께 지켜봄으로써 생생한 공부를 함께하는 겁니다. 한국 선거는 미국에 사는 경우에는 미리 등록을 해야 돼요. 한국은 바로 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를 등록해서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이번 선거에 사전 등록한 미국 내 재외 유권자는 33,615명으로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7%가량 감소했지만 실제 투표율은 55.3%에 달하며 국회의원 재외선거 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텍사스 지역에서도 등록 유권자의 53.9%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실 신청 홍보하면서는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좀 걱정을 했었어요. 이번이 부활절 그 연휴가 있다 보니까 투표자 수가 많이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투표를 시작해 보니까 멀리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투표하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스틴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을 많이 표시하셔서 이렇게 투표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외 유권자의 열망이 큰 데 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 문제점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에게 재외 선거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데다가 투표소 거리가 먼 것도 투표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선은 이제 그 해외에서 투표가 되는데 총선은 투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지인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정부에서 이런 걸 이제 공항에다 이제 배치를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 모르니까 제 주변 분들은 거의 모르셨어요. 동포사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 투표 등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갈 계획입니다. 미국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도시가. 그러면 멀리 있어서 운전하고 오기 어렵고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구계자 투표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홍보도 그렇고. 근데 앞으로 이제 우편물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홍보 면에서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권자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프랑스에서도 재외선거 투표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사전 등록률이 높았던 만큼 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이번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은 동포 유권자들. 프랑스에선 유일하게 공간이 있는 수도 파리에 재외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어학연수를 위해 프랑스에 온 자매는 새벽 6시부터 남부 도시 리옹에서 올라왔습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투표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도 여기 와서 투표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하면 마음에 걸릴 것 네, 같았습니다. 맞아요. 파리에 사는 동포들도 출근 전 투표소에 들르기 위해 하루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직장 바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렸다 가려고요. 국민의 권리로서 꼭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제 마음이 있거든요. 몸은 여기 있어도 한국 정치 기사 이런 거 항상 보게 되고 관심이 오히려 더 많이 가서 꼭 투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러 왔습니다. 프랑스 내 유권자는 14,000여 명. 주로 유학생이나 주재원으로 구성돼 있고 상당수가 20대부터 40대 이하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이 무색하게 프랑스의 재외선거 사전신고 및 신청률은 19.2%에 달했습니다. 저희 프랑스는 다른 지역과 틀리게 그렇게 많지 않은 교민임에도 14,000여 명 정도 됩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신고 신청률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19.2%에 달하는 교민들께서 엄청나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파리와 함께 프랑스 3대 도시로 꼽히는 리옹과 마르세유부터 독일과 인접한 국경 도시 스트라스부르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고 투표에 참여한 프랑스 동포들은 고국 국민들도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다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니까요. 꼭 한 표 행사해 주세요. 국민이시니까 각자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꼭 투표하시기를 제가 꼭 기원합니다.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재외선거가 시작된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에선 수도 캔버라와 멜버른을 포함해 모두 5곳의 재외투표소가 마련됐는데요. 이번 선거 첫 투표자부터 이민 후 처음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한 동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투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지구 반대편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소 개소를 앞두고 분주한 호주 대사관 멜버른 분관. 지난 2012년 빅토리아주의 멜버른 분관이 개설되면서 인근 동포들은 18대 대선부터는 이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할구역은 빅토리아 주이긴 하지만 등록은 어느 곳에 하셨든 상관없이 가까운 재외투표소를 찾아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관할구역이 아닌 애들레이드나 타스메니아 쪽에서도 저희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셔서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멜버른 분관 첫 투표자는 최영민 씨. 최 씨는 멜버른에 투표소가 없던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수도 캔버라까지 가서 투표할 만큼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항상 가깝게 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제일 먼저 투표하고 싶어서 항상 일찍 나옵니다. 그전에는 캔버라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했거든요. 오랜 세월 호주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10년 전 국적 회복을 한 동포는 첫 재외선거 참여에 뿌듯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한참 살았는데 국적 회복을 한 지 한 10여 년밖에 안 돼 투표를 처음 하는 거라 꼭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에선 멜버른을 포함해 수도 캔버라와 시드니, 브리즈번 등 모두 5곳의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사전 신고 및 신청자는 5천여 명. 전체 유권자의 8.7%로 지난 21대 총선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이 두 번째 재외선거 투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를 잘 알고 있었고 첫날부터 바로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좀 외곽 쪽에 살고 있어가지고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투표하는 건 처음이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벌써 수십 명 교민께서 오셔서 투표에 참가해서 참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국가를 사랑하면 꼭 투표해야겠다는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을 완수하시는 걸 보고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열린 이번 선거의 호주 투표율은 64%, 21대 총선 투표율인 54%를 앞지르긴 했지만 재외선거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해선 우편 투표 등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더 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호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한인 중에는 자신의 경험담이나 정체성을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해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엔 한인 입양인으로서 살아온 삶을 그려낸 자전적 만화로 각종 국제 만화제에서 상을 받은 동포를 소개합니다. Je m'appelle Sophie Darc, je suis autrice de bande dessinée. J'ai écrit et dessiné Hanbok. Donc c'est le récit de mon voyage en Corée pendant 1 mois où je rencontre ma famille paternelle et ma mère biologique. J'ai été adoptée. On est arrivé en France le 27 juin 80. De ma vie en Corée, j'ai aucun souvenir. C'est aussi parce qu'on était toutes les 4 ensemble, donc je pense que ça nous a aidés, mais en même temps, par rapport à la langue, par exemple, on parlait un peu coréen. Entre nous, et ma sœur aînée, elle parlait coréen, elle avait 9 ans. Donc tous les 3 ans, on déménageait, on a été dans plein de petites villes en France. Et je pense que ça aussi, ça nous a aidés à nous s'intégrer facilement partout où on va, à parler aux gens. Et donc vraiment, c'est vrai que c'était plutôt l'idéal. Après, on a beaucoup lu de bandes dessinées. Je me souviens d'une cousine qui nous avait prêté qui nous avait donné un tas de journaux, de magazines, le journal de Mickey. Et on les a lus et relus. Et à l'école, je dessinais tout le temps. Et je continuais à lire des bandes dessinées, donc je pense que ça s'est fait un peu naturellement. Et puis j'ai la chance aussi d'avoir eu des parents qui m'ont soutenue. En fait, ça m'a pas fait grand-chose parce que pour moi, c'était des étrangers. Quand ma sœur a retrouvé toute notre famille biologique et qu'elle a ramené ces photos qu'un oncle avait gardées au cas où, voilà, des photos de notre vie en Corée et de nos parents biologiques, quand elle les a ramenées et que je les ai vues, je trouvais ça incroyable. Et je me suis dit, c'est une histoire que j'aurais pas pu inventer. Quand on est revenu de ce voyage en Corée où donc j'ai pu rencontrer la famille biologique et j'ai découvert la Corée que je ne connaissais pas du tout. Il y avait plein de sentiments très différents et j'avais envie d'être le plus juste possible et de mettre ça en scène. Oui, alors Hanbok, j'ai choisi ce titre parce que quand on est arrivé en France, on avait dans nos affaires, on avait chacune un Hanbok offert par les associations coréennes et françaises. Et c'était vraiment très symbolique. On n'avait pas grand-chose dans nos bagages et ça, c'était vraiment un symbole très fort. Et quand ma sœur a retrouvé notre famille biologique, donc en 2003, ils nous ont offert aussi un Hanbok, mais de taille adulte. Et ça faisait une boucle qui était plutôt belle, je trouve. Et donc je l'ai eu et j'étais vraiment contente parce que c'est le prix Révélation qui est doté aussi, donc on reçoit un peu d'argent. Et puis c'est une reconnaissance géniale, enfin, vraiment ça fait plaisir. Prix du jury d'Angoulême,
Donc là, en janvier. Donc là, c'est pareil, ça permet de rendre visible plus longtemps mon livre. Ce qui est très important parce que c'est en France, en tout cas, il y a beaucoup de sorties de bande dessinée. Il y en a, je crois, plus de 6000 maintenant par an. Puis bien sûr, j'étais très heureuse parce que Angoulême, c'est quand même voilà, la ville internationale de la bande dessinée. Donc, peut-être que mon livre va encourager ces gens à faire des recherches et à en savoir un peu plus sur leur propre famille et du coup sur eux-mêmes. Donc après, c'est pas forcément des bonnes surprises, mais c'est toujours intéressant de connaître son histoire, ses origines. Que ça soit bien traduit pour qu'ils puissent comprendre que c'est un livre qui n'est pas une accusation ou quelque chose de mauvais et que c'est quelque chose, j'ai pas fait ça avec une mauvaise intention ou quelque chose contre quelqu'un en particulier. C'était juste un travail pour moi-même. En tout cas, si eux, j'espère qu'ils comprendront ça. Enfin, j'ai envie de lui dire que nous, on est heureuse et qu'on est en bonne santé et qu'on est épanoui. Et on espère que tout se passe bien.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지에서 반입금지 물품으로 입국 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 미리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나라에서는 질병이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농축산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허가 없이 축산식품이나 농산물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검역 시스템이 엄격해 일부 식품류는 반입이 제한돼 있으니 만약 반입 가능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입국 확인서에 식품류 반입 여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모조품인 이른바 짝퉁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위반 물품으로 분류돼 대부분 국가에서 압수는 물론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